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오늘은 사회 1단원 일광전략시간제를 도입하자. 그 토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밑에 봤더니, 바둑이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둑과 토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일단은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승패를 가른다는 점,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런 규칙들 꼭 지켜야 된다는 점, 상대방에 대한 예를 지킨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한다. 바둑과 토론을 좀 비슷한 영역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 사회 1단원에서는 고전식 토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식 토론. 고전식 토론은 기본적으로 입론과 반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찬성자 2명, 반대자 2명이 각각 한 조가 되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논제에 대해 주장과 반론을 펼치는 그런 토론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있고요.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이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자를 두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주장과 반론을 펼치는 토론입니다. 좀 이해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광전략 시간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 논제가 어떤 논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일단 정책 논제. 앞에 부분에 좀 나왔죠. 대단한 맨 앞에 부분에 보면 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책 논제, 가치 논제, 사실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일광전략 시간제를 도입하자에서는 정책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제. 그리고 시간은 어디 고등학교 도서관, 그리고 토론 유형이 고전식 토론이다더라. 약간 간단한 토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글씨가 조금 부드럽지 못한 점 이해 좀 해주세요. 고전식 토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고전식 토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회자가 쟁점, 토론의 쟁점과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사회자의 역할이 있겠죠. 토론의 순서를 지정해주고 있죠. 먼저 찬성 측의 토론자 입론을 듣겠다 했습니다. 이제 입론자는 입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입론이라는 게 논리를, 그러니까 자신의 논거를 주장하는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론에서는 찬성 측에서 이게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찬성 측에서 찬성 측 1번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다음 입론은 반대 측 1번 친구가 입론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근거를 주고 그다음 주장을 하고 근거를 하면서 결론은 이 둘 사이에 이제 쟁점이 있겠죠. 이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쟁점이 곧 주장이겠죠.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일광전략 시간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일광전략 시간제는 우리나라는 부터 시작했죠. 에너지 상황에서 낮의 길이가 긴 여름에 표준 시간을 조금 1시간 정도 땡겨서 신선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것이 곧 에너지 자원의 부족한 에너지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근거를 대고 있고요. 그죠? 일단은 찬성측 첫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경제적 효과가 있다. 경제적 효과는 근거로 됐는데 뭘 근거로 됐냐면 일과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런 조명의 수요, 조명을 쓰는 것이 좀 많이 줄어든다. 1시간 땡겨서 일찍 집에 그냥 가니까 냉방용 전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회자가 또 얘기를 하죠. 또 사회자가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이끌어 줍니다. 요약과 정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회자의 역할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성 측의 한 친구의 말에 요약과 정리를 해준다는 점. 반대측 입론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론이에요. 저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광전략시간제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경제적 효과가 없다라고 여기 있어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다. 이유는 냉난방 시설이 가정에 많이 보급되면서 전력 사용의 감소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니, 회사에서 쓰는 전기가 일찍 끝나서 집에 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그러니까 전력이나 회사에서 쓰는 전력이나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낮 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일찍 끝나니까 자동차 연료를 많이 소비한다라는 거죠. 자동차 연료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두 친구가 서로 쟁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쟁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됐나요? 다음 거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회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반대측 토론자의 의견 또 역시 정리해주고 있죠. 정리와 요약에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입론을 또 들어갑니다. 어떤 입론을 들었냐면 이제 찬성 측 2번 친구죠. 찬성 측 2번 친구는 뭐라고 했느냐? 삶의 질이 개선된다. 그 이유는 근거됩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여가 활동이 늘어난다. 여가 활동이 시간이 많으니까 여가 활동이 늘어날 것이고 야외 활동 기회가 늘어나서 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야외 활동을 통해서. 그쵸?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자는 또 요약과 이 부분에서도 요약과 정리를 해줌으로써 이야기를 좀 끌어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도 볼게요. 반대측 2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입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삶의 질이 개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나라의 근로의 관행상, 근로관행이라는 게 있대요. 근로관행. 일광시간을 근무시간의 연장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야근으로 끌고 가던가 아니면 그 시간마저도 더 늘어나서 일을 해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기만 할 뿐 그 시간마저도 사람들이 일을 한 시간으로 여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신체 리듬이 파괴된다.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신체 리듬이 파괴돼서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름에만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1시간 일찍 등교하고 또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신체 리듬이 좀 더 파괴되지 않겠냐. 다시 겨울이 되면 좀 더 1시간 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겠죠. 또 사회자는 또 정리를 해주죠. 네, 요약과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론이 있겠다고 하죠. 이제 반대측의 반론. 결론은 찬성 측 2번 친구와 반대측 2번 친구가 쟁점으로 갖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죠? 아까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해서, 삶의 질에 쟁점을 두고 둘이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론이 들어갑니다. 반론은 누가 먼저 들어가냐? 반박이라고 하죠. 반론은 반대측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찬성 측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반론 첫 번째 반론이죠. 그러니까 입론도 첫 번째 입론, 두 번째 입론이 있었고 반론도 첫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자, 반대측 1번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광전략시간제 도입하면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찬성 측 주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반박이겠죠. 실효성이 없다. 무슨 말이냐? 각종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신체 리듬 파괴돼서 의료비 지출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더군다나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교통사고 증가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을 연장시키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삶의 질도 떨어진다. 이게 반대측 1번 친구의 반박입니다. 그 다음 찬성 측 1번 친구가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일광전략시간제를 도입하면 의료비가 지출이 늘어나고 교통사고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그에 대한 반박이겠죠. 뭐 의료비 지출 늘어난다. 교통사고 증가한다. 이걸 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에 대한 우리 측에 대한 반박의 근거는 뭐냐? 에너지. 자, 에너지 전략 효과는 수백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정책 도입 초기에 드는 비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효과,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로 통해서 얻는 기회비용에 대한 돈이 초기 비용을 넘어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충분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니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수치를 가지고 그쵸? 숫자나 수치를 통해서 통계 자료라고 설명이 좀 낫겠네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OECD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한 총 30개국 중에 90%가 일광전략시간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근거로 대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기 편 주장에 대한 타당한 입증을 하고 있는데 반대 측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마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까 충분한 여가 시간 때문에 근로시간제 같은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반대측 2번 친구도 뭐라고 있냐면 반박을 하고 있죠.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자, 일관전략 시간제 도입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하지 못하고 근로 시간만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도 경제협력기구 가입국 중 대다수가 국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 검증됐다. 이미 일광전략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전책 도입을 하면 된다. 팽팽하죠. 아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제 앞에서부터 봤던 이 반대측과 보시면 반대측 2번 친구와 찬성측 2번 친구가 자기 편 주장에 대한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론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반대측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겁니다. 일반 전략 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근로시간만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 수준이겠죠. 찬성 측에서는 경제협력기구 가입 중 대부분이 다 이미 실시하고 있고 검증됐다. 찬성 측은 이미 일광전략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본보기를 삼아서 정책 도입을 위해서 사전전략을 열심히 했다더라.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들의 역할을 보면 저희 이제 그 뒤에 학습활동 2번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학습활동 뒤에 생각모으기 3번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생각모으기 2번에서 주장과 근거를 대는 부분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자의 역할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몇 가지 있었죠.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고전식 토론의 이제 방법 중에 이제 방식이 발언 순서가 있죠. 고전식 토론의 발언 순서. 입론이 좀 특이하죠. 이제 저희는 좀 디베이트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고전식 토론, 교과서에 나오는 이 고전식 토론의 발언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은 찬성 측, 반대 측 한 번씩 합니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찬성 측 한 번, 반대 측 한 번. 순서가 1, 2 이렇게 오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찬성 측 1번 친구, 반대 측 1번 친구예요. 찬성 측 2번 친구, 반대 측 2번 친구가 두 명이서 한 조가 이루니까 입론을 여기가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반론은 반대로 반대의 1번 친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성 측 1번 친구가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는 1, 2. 그 다음에 다시 반대측 2번 친구 3, 찬성 측 2번 친구 4. 이 순서입니다.
입론하고 반론은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게 왜 이런 식이냐면, 이게 마지막에 이게 입증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의 부담. 왜냐면, 처음 하는 사람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당하기 때문에 입증의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둘이 번갈아 하면서 입론과 반론에서 마지막에 찬성으로 시작해서 찬성으로 끝나게끔 이런 구조로 형태를 만들어 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